방금 소개받은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석천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세미나 사실 제가 첫 번째 강의를 맡았는데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또 이렇게 감격스럽고 그렇습니다. 이제 왜 그런지 이제 그 이유를 이제 뒤에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강의 때도 아마 계속 중복해서 말씀을 하실 거고요. 이런 세미나가 사실은 이제 좀 많이 없었고 그래서 좀 그렇고요. 저는 이제 다음에 근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파이어폭스라는 브라우저를 만들고 있는 오픈소스 커뮤니티 중에 모질라라는 쪽에 한국 쪽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이제 지금까지 계속 한 3년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이렇게 물려서 이제 같이 활동을 많이 하면서 이제 느끼는 점들을 좀 이런 자리에서 많이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런 자리가 또 주어져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 한국에서 이런 CSS 레이아웃 관련해서 웹 표준에 관련해서 이런 세미나가 여는 건 이제 처음 있는 자리예요,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굉장히 기쁘고 그렇습니다. 이게 웹 표준 관련 세미나가 호주에서도 이제 웹 이센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에도 한번 했었고 올해도 있는데요. 거기 참가비가 950불이에요.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까지 생각해보면 거의 몇백만 원 돈이 날아가는데 여러분들 단순 6만 원에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하는 강의들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웹 이센셜에 있는 작년이나 올해의 튜토리얼이나 이런 데 있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같이 이렇게 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웹 표준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웹 표준 이러면 왜 이런 얘기를 다시 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웹 표준에 대한 중요성, 그 다음에 이제 웹을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웹사이트 개발을 할 때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왜 웹 표준이 중요한 건지 비즈니스적으로, 그 다음에 또 간단한 사이트 예제 같은 것들을 보여드려서 좀 흥미를 좀 같이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웹을 이 슬라이드를 시작할 때 이 슬라이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 팀 버너스리입니다. 예, 팀 버너스리는 웹을 만든 사람이죠. 예, 그래서 80년대 말에 이 사람이 원래 이 사람은 전산전공자가 아니고요, 물리학자예요. 그래서 80년대 말에 유럽의 입자물리 연구소라고 있어요. 입자물 연구소라고 해서 가속기 연구소가 선이라는 가속기 연구소가 스위스 근처에 이렇게 있는데 그 가속기 연구소는 이제 그게 뭐냐하면은 이제 한 3.5km 정도 되는 반경이 있는 이렇게 원형 링에다가 이렇게 원자나 분자 같은 걸 이렇게 가속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광속의 속도로 막 가속시킨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딱 이렇게 판 같은 걸 딱 갖다 대면 원자 분자가 다 깨지겠죠. 그러면 이제 나오는 소립자 같은 걸 가지고 우주 생성의 원리라든지 물질의 기본 구조라든지 이런 걸 연구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걸 위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물리학자도 당연히 있고, 전자공학자들,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 기계공학,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연구를 같이 하는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만큼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PC라든지 기계라든지 장비 종류,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게 종류가 다 다르죠. 그래서 도대체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하나의 연구 결과를 내야 되거든요. 그죠? 이게 한번 실험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를 서로 공유를 해야 되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웹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해서. HTML을 만들고 그거를 하이퍼링크를 통해가지고 이제 어떤 서버에 올려서 그거를 서로 문서를 만들어서 그냥 옛날에 포스트스크립이나 레이텍이나 이렇게 만드는 문서들을 이렇게 웹으로 올려가지고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시작한 게 이제 웹의 시작입니다. 이제 이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제 제가 웹을 얘기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웹 표준을 제정하는 이제 웹 컨소시엄이라는 기구에서 이렇게 미션으로 이렇게 놓는 거예요. 웹의 정의 이래가지고 미션으로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유니버셜 액세스. 그러니까 어떤 기기나 어떤 장치에서도 쉽게 모두가 접속이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유니버셜 액세스는 그냥 단순히 기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노인이나 어린이나 장애인이나 일반 사람이나 또는 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다 유니버셜하게 액세스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웹의 기본 원리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온 이제 웹의 원리가 이제 시멘틱 웹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시멘틱 웹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많이 유행인 언어인데, 단어인데, 이게 이제 그 의미론적인 웹이다. 웹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웹이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계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웹, 그게 바로 시멘틱 웹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오퍼러빌리티라고 해서 상호 운용성, 그러니까 어떤 다른 장치들 간의 어떤 그 상호 운영성이 서로 간의 어떤 데이터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웹 서비스라고 그래서 이런 그 서비스 기획 그 표준안들이 이제 계속 나오죠. 이제 이게 바로 웹에 대한 기본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유니버설 액세스, 시멘틱 웹, 그다음에 인터오퍼러빌리티.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이런 이제 그 내용들이 이렇게 쭉 소개되어 있는데요. 웹의 10년 역사를 이렇게 훑어보면 그 웹 컨소시엄이 실제로 그 9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초죠. 95년도 초에 만들어졌어요. 웹 컨소시엄이. 그래서 거기서 웹3C에서 이렇게 표준화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그 이렇게 쭉 그 사람들이 사용을 했죠. 그래서 대부분 다 10년을 맞았어요. 뭐 제가 다니고 있는 다음도 원래 10년인데 웹3C도 10년이고 그다음에 뭐 대부분 회사들이 다 10년이에요. 야후도 10년이고. 이 10년 동안 어떤 그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어떤 굉장한 이 웹의 이 뭐랄까 그 폭발적인 어떤 그게 있었고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웹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단계에 있었는데 그 안정화되는 단계에서 어떤 표준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 그 저희가 소개하는 이런 그 PT나 내용의 어떤 대부분은 이제 웹 스탠다드 프로젝트에서 많이 이렇게 얘기해왔고 또 준비해왔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의 웹 스탠다드 프로젝트에서. 그래서 그게 9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95년도에서 98년도 사이에 흡수된 기술들만 사실은 지금 현재 그대로 공존돼 있고 그 뒤로는 사실 이렇다 할 좋은 기술들이 아직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백기를 좀 뛰어넘는 이제 시기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웹 표준을 만드는 웹3C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웹 표준을 만드는 웹3C는 그 9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 호스트를 한 회사가 아니에요. 그때 제가 그 회사가 아니라 그 MIT랑 게이오 대학이랑 인프라라고 해서 다 연구기관 또는 학교였어요. 그리고 거기를 서포트 해주는 이제 회사들이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IBM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있었죠. 그때 넷스케이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뭐랄까요? 그 국제 기구인데 고객과 회사와 연구소와 학교가 다 만나는,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이 공존되는, 그래서 어떤 이상을 현실로 이렇게 잘 이렇게 어떤 그 이끌어내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어떤 웹3C의 어떤 모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웹3C가 하는 중요한 그 어떤 표준을 만드는 중요한 그 모토 중에 컨센서스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표준을 이제 만든다. 그리고 사실은 이 웹3C에 많은 회사들이 가입되어 있지만 웹3C에서 나오는 표준은 그 회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가 다 이렇게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특허 프리 정책, 그러니까 페이턴트 프리 정책을 계속 견지해왔어요. 10년 동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돈 내고 마로 활동하냐, 그게 나온 거 그냥 갖다 쓰지,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웹의 정신이다라고 생각해서 웹3C가 그런 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자체도 굉장히 분산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표준단체들처럼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걔네들끼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 대륙별로 사무국이 다 있고, 그 사무국에서 다 어떤 각 지역의 어떤 웹의 부음이라든지 활동, 이런 부분을 다 이제 커버하는 그런 활동으로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웹의 그 어떤 그 히스토리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는 어땠나, 좀 제가 이제 서론을 좀 길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는 어땠나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이 화면이, 우리가 그 파이어폭스라는 브라우저에서 이제 스타일을 걷어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브라우저에서 스타일을 걷어낼 수 있죠. CSS 파일들을 걷어냈을 때 나오는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이게 야후닷컴의 디자인이고, 이건 이제 다음의 디자인입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개편을 해가지고. 이 두 사이트를 보시면, 스타일을 걷어냈을 때, 야후의 데이터는 이렇게 어떤 일반적인 리니어한 어떤 문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근데 다음에 문서 구조는 스타일을 걷어내도, 테이블로 짰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테이블로 짰기 때문에 이렇게 레이아웃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PDA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요. PDA에서 웹사이트를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스타일을 걷어낸 화면은 이걸 이렇게 줄여도 이게 쭉쭉 줄여지겠죠. 근데 이거는 줄여도 줄여지지 않겠죠. 그래서 결국은 모바일 웹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자, 또 하나의 예로 이 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보면 영문 버전, 텍스트 버전, 시각장애인 버전, 모바일 버전 이래가지고 똑같은 정보인데 여러 개의 버전을 나눴어요.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죠. 그러면 이거 원 홈페이지까지 해서 5개잖아요. 그러면 정보통신부 홈페이지를 만든 사람들은 카피 앤 페이스트를 5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런 중복 개발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물론 좀 이렇게 템플릿 써서 좀 빼놓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소스 코드인데요. 보시면, 테이블 안에 테이블 있고, 또 테이블 안에 또 테이블 있고, TRTD 있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폰트, 리드세이트 막 다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하물며 기계가 보면 얼마나 이해가 안 가겠습니까? 이거 페이지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암호 코드 같은 이런 코드가 실제로 우리나라 웹사이트에 많이 존재합니다. 게다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자바스크립트도 표준으로 안 써가지고 한 페이지에 나오는 비표준 자바스크립트 에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파이어폭스에 자바스크립트 디버거라고 있어요. 그냥 디버거도 아니고 콘솔 같은 비슷한 건데 에러 나오는 것만 다 찾아주는 건데 그 에러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쭉 잡혀 있죠. 비표준 태그를 사용했으니까 표준을 쓰라고 권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별로 느끼지 못하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였으니까. 아이를 쓰면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별로 못 견뎌요. 느끼지 못해요. 근데 실제로 맥을 쓰는 사람들은 이제 브라우저에서 이런 문제를 항상 겪습니다. 못 들어오죠, 사이트. 그리고 리눅스 쓰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 브라우저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안 깔려있기 때문에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못 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람들, 이게 모질라나 파이어폭스나 사파리나 오페라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표준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이트에서는 트러블을 겪습니다. 문제를 겪습니다. 그리고 제가 표준을 지키지 않으면은 어떤 문제가까지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 PD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휴대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요즘 이제 디지털 TV라고 그래가지고 셋톱박스에 올라가는 것 있잖아요. 셋톱박스가 사이즈가 달라요. 350바에 450인가 이렇게 DTV 사이즈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이즈에 있는 것들에서는 다시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아예 못 보는 거죠, 웹사이트를.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있어도 셋톱박스에 브라우저 올라와도 여러분들 집에 DTV 사도 못 본다는 거죠, 웹사이트. 주는 사이트 빼고는.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렇게 밖에 나가 있는 우리 제외 한국인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야 자기네 웹사이트 쓰니까 상관없지만 밖에 나가 있는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 웹사이트 쓰는 사람들은 아직은 브로드밴드가 안 돼 모뎀을 쓰는 사람들 아예 한국 웹사이트 접속을 못 하죠. 워낙 양이 많아서 컨텐츠 이게 데이터가 양이 많아서.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도 애기들을 키우지만 애기들이나 나중에 노인들 같은 경우에도 웹사이트에 어떤 표준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폰트를 픽스해가지고 5폰트 이렇게 딱 12픽셀 이렇게 딱 정해놔서 폰트 픽셀을 정해놓으면 내가 이렇게 눈이 좀 나빠서 이렇게 모니터를 이렇게 가까이 들여다보지 않거나 아니면 돋보기를 보지 않으면 글자를 못 볼 수도 있어요. 나중에 노인들이 되시면.
예? 그죠? 글자 좀 키워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실제로 문제죠.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나한테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한테는 문제가 없겠지만 모든 사람한테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DVD를 하나 샀는데 그 DVD에다가 DVD를 이렇게 딱 넣었어요. 넣었는데 TV에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 DVD는 소니 42인치의 뭐 그 베가 HDTV가 아니면 플레이가 안 됩니다. 이런 DVD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황당하겠죠. 그죠? 이게 마치 브라우저에 그 웹사이트 접속했을 때 i 5.0 이상이면 접속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그래서 문제를, 우리 현재 그 실제 문제를 되짚어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 문제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딜리버리의 문제와 하나는 매니팩처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딜리버리의 문제는 실제로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배포를 할 때 아주 하이 펑션, 하이 시스템을 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저급 사양이나 이런 거에서도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고사양의 PC에서만 이제는 1024, 768는 아예 기본이 됐고 1248도 지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현재 존재하고 자바스크립트 엄청 많이 쓰고 이런 게 지금 현재 딜리버리의 문제고, 또 매니팩처링의 문제에서는 실제로 비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태그들을. 그리고 너무 많은 플러그인들을 사용한다는 거.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신 분들이 주로 웹 디자이너나 웹 UI 개발자들이니까 주로 이제 매니팩처링에 관련된 얘기들 많이 할 텐데요. 결국은 다 이 문제입니다. 그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많이 쓰니까 생기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그 원인을 좀 찬찬히 훑어보면, 그 19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그 소위 말하는 브라우저 전쟁이라는 게 있었죠. 그 브라우저 전쟁에서 이제 넷스케이프이 원래 이 브라우저 시장의 100%, 거의 100%를 잡고 있다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그 뒤를 따라오면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됐는데, 그 경쟁을 하는 방식이 좀 엉뚱한 방식으로 경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서로 상호 호환이 안 되는 태그.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웹의 어떤 웹의 철학에 맞지 않는 그런 태그들을 서로 양산하게 된 거예요. 그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문제가 아니라 넷스케이프에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런 그 비표준 태그, 그리고 서로 상호 호환이 안 되는 태그들을 양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액티브엑스를 특히 이제 많이 쓰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도. 액티브엑스는 뭔지 아시죠? 이게 브라우저 어떤 사이트에 가면 이런 보안 경고 창이 뜨고 이제 설치해서 그게 OS에 설치된 다음에 그 기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액티브엑스인데 웹 그 자체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얘기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브라우저 호환성에서 나온 브라우저 전쟁 기간에 있었던 브라우저 비호환성의 태그들이 그대로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넷스케이프는 이제 패했으니까, 그죠? 패자는 말이 없는 거고, 승자인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어떤 비표준 태그가 실제로 어떤 웹 표준으로 바뀌어지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위에서 지원했던 기능들도 그대로 보존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하위의 기능을 그대로 보존을 해주니까 그걸 그대로 갖다 써도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그걸 이제 백워드 컴패티빌리티라고 하는데, 근데 백워드 컴패티빌리티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새로운 표준이 계속 나올 때 그 하위 표준 때문에 생기는 포워드 컴패티빌리티, 그러니까 앞으로의 표준의 어떤 그거를 위한 어떤 그 장치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웹은 특히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옛날부터 많이 쓰는 도큐멘트 올이라는 객체 지역할 때 쓰는 거라든지, 아니면 비표준 태그들, 비지 사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사용돼서는 안 되는, 이제 더 이상 사용돼서는 안 되는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파이어폭스 때문에 i7을 만들어서 CSS2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런 백워드 컴패티빌리티 때문에 옛날에 잘못 구현한 것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가 아마 MS도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현재까지 문제가 되어왔고요. 그리고 이런 그 이후의 표준 기술들에 대해서 어떤 우리 내부의 어떤 재교육이나 리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없었다. 그냥 막 만들기에만 급급했고, 그 다음에 서로 있는 것만 빨리 공유해서 빨리 사이트를 만드는 데 급급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내부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너무 급격하게 발전했어요. 그 몇 년 사이에. 그러니까 브로드밴드도 굉장히 빨리 왔고, 그래서 사실
어떤 그 표준을 가지고 웹을 이해하면서 사이트를 만들고 하는 그런 어떤 단계를 거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브로드밴드 강국이라고 하는데 인프라만 그렇지 아직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외국의 어떤 그런 철학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만든다기 얘기하기는 정말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내부적인 요인들이 실제로 현재 문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표준 웹페이지의 어떤 대표적인 그 케이스가 지금 많이 이제 국내에 많이 있는 케이스가 이제 테이블 레이아웃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아웃을 이제 CSS로 쓰지 않고 테이블 레이아웃을 쓴다는 거. 그리고 링크에다가 뭐 자바스크립트 액션을 넣는다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표준적인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비표준 태그로 뭐 맙키라, 오브젝트. 그러니까 오브젝트도 표준은 표준인데 표준적인 방식으로 쓰지 않고 I가 제정한 방식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I가 제정한 방식으로 쓰다 보니까 그 인베드란 태그를 같이 쓸 수밖에 없고, 그죠? 그래서 이런 오브젝트도 표준적인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도큐먼트 올 같은 거, 객체를 가져오는데 이런 그 웹3C 도움이 아니라 MS 도움을 쓰는 거. 그리고 이제 MS 기반 자바스크립트나 VB 스크립트 쓰고 그 표준적인 ECMA 자바스크립트 쓰지 않는 거. 아직은 이제 IE에서 호환이 안 돼서 문제되는 CSS2 비용화 문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국내에서 많이 발생되는 문제고 아직 외국에서도 아직은 좀 있는 문제들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 사용을 할 때도 이제 윈도우 미디어의 호환 포맷만 사용하기 때문에 또는 그걸 오브젝트에만 걸기 때문에 오브젝트도 비표준으로 걸기 때문에 뭐 다른 그 브라우저에서 표현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존재하는 가장 큰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그리고 이제 액티브엑스 문제인데요. 우리나라에 제가 그 다음에 오기 전에 그 예전 회사에서 그 액티브엑스 컨트롤을 이렇게 배포를 하게 되면 이제 아까 보안경고창이 뜨잖아요. 그 보안경고창이 뜨게 하려면 그 인증서를 깔아야 돼요. 그래서 그 어느 회사가 이걸 배포한다라는 걸 이제 고객한테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인증서를 파는 그 사업을 했었는데 대박이었죠, 아주. 그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액티브엑스 코드에 쌓인 인증서는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일입니다. 예. 외국에서는 거의 안 팔려요. 이런 게 액티브엑스 안 쓰기 때문에 몇 개 뭐 플래시라든지 그 매크로미디어라든지 이런 몇 군데만 제공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웬만한 회사들, 그러니까 제가 저희 회사에서 나간 그 인증서만 해도 한 7, 800개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까지 합치면 1000여 개가 넘는 회사가 액티브엑스 인증서를 쓴다는 거예요. 결국 그건 프로그램이 10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게 여러분들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의 그 기술이 좀 너무 빨리 와서 그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액티브엑스가 보편화되게 된 이유가 이제 전자지불이라든지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공인인증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냥 깔으라고 하니까 그냥 무심코 예스를 눌러서 까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그 국가적인 어떤 그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국가에서는 액티브엑스만 써라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브라우저가 독점적인 상태에서 액티브엑스만 남기 때문에 다른 브라우저에 호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비용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실제로 생긴 거죠. 근데 이제는 좀 다른 그 대안 기술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좀 사용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그 액티브엑스 같은 기능을 하는 다른 대안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로 바꿀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그 우리나라의 현재 상태의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했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 침울하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그 리마인드를 해야 되고 현실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런 그 웹 표준으로 사이트를 만들고 또 그 이런 거 웹 표준으로 사이트 만드는 거에 어떤 가치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웹사이트 요구 사항이 원래는 이제 이 뒤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복이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아름답고 액세스블하고 패스터, 심플 코드, 플렉시빌리티, 원 버전 이게 현재의 웹사이트의 요구 사항입니다. 지금은 그냥 우리는 화려하고 이렇게 플래시로 막 하고 그다음에 사용성이 뛰어나고 이러면 되지 않겠냐. 사이트가 고객이 만족하는 사이트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웹 표준에 기반한 사이트는 아름답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다 액세스빌리티가 높아야 되고 또 빨라야 되고 사이트 로딩하는데 그리고 코드도 간결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플렉시빌리티 높고 한 버전으로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요구사항을 다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들이 사실은 다른 분야이죠. 기획하는 사람들이나 개발하는 사람의 디자이너들은 다 다른 분야에 있어요.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같이 일을 하는데 지금은 플로우를 이렇게 나눠보시죠. 그죠? 기획을 하고 그걸 기획자가 디자이너가 던져주면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디자이너들이 코딩을 못하면 HTML 코딩이나 자바스크립트는 또 퍼블리셔들이 해가지고 개발자한테 던져주면 이제 개발자가 그걸 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합니다. 개발을 합니다. 그죠? 그렇게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그걸 같이 모아가지고 일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예요. 맨날 싸우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런 컨베이어 벨트에 타면 시간만 느려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좋지 않은 품질의 어떤 웹사이트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세 가지의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팀워크를 잘 이루어서 어떤 그 공동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 공동 작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웹 표준에 대한 기초가 공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웹에 대한 일반 표준, 왜 그 웹 표준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웹 표준 준수를 하면 우리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빨리 만들고, 그 다음에 품질 높은 사이트를 만들고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서로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 계속 얘기하겠지만 생산성 향상을 하기 위해서 잡을 분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역할만 딱 하고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테스트나 디버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조금 더 높은 품질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그 최적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계획자나 개발자나 디자이너들이 갖고 있는 이런 다양한 생각들, 기획자들은 이걸 파워포인트에 만들어가지고 스토리보드 만들어서 다시 이걸 또 생각해서 던져줘야 되고, 그 다음에 UI 디자이너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막 또 그림 그려가지고 이제 파일 만들어서 그 UI 개발자한테 던져주고, 개발자는 또 HTML 코드가 막 잔뜩 들어있는 거기서 뭘 좀 빼가지고 이걸 이렇게 코딩을 해야 될지, 막 임플리멘테이션 해야 될지 몰라서 막 고민하고 있고. 이런 그 세 사람의 어떤 생각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합쳐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블로그닷컴이라는 그 사이트 디자인을 할 때 페이지를 보면 디자이너는 이제 기획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아, 이런 레이아웃을 짜면 되겠다. 디자이너는 어떻게 그림을 그리면 될까? 개발자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정보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표현을 할까? 그러니까 DB에서 정보를 끌어오고 표현하고 이런 게 중요하게 보는 거죠. 사실은 셋이 다 보는 관점이 달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웹에 그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구조라는 겁니다. 구조. HTML과 XML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표현이라는 게 있어요. CSS. 그 다음에 양식. 도움이나 그 자바스크립트 같은 이제 비헤이버 이렇게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협업 시스템을 만들어 보면 예를 들어 이제 이 HTML 태그들 보시면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뭐 UI 태그, div 태그와 ul 태그만 딱 있는데 이 네 개를 갖고 이 네 개를 가지고 그냥 이건 리스트지만 웹 기획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걸 가지고 메뉴 탭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디자이너는 이걸 가지고 메뉴 탭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 CSS를 가지고만 디자인을 입힐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개발자는 이 간단한 정보와 그다음에 이 도움 자바스크립트만 갖고 또는 이제 서버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이렇게 그 개발을 하면 이 세 가지 코드가 완벽하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그 협업을 할 수 있는 기본 구조가 생성되는 겁니다. 기획자들이 처음에 파워포인트에다가 디자인을 하지 않고 기획안을 만들지 않고 간단한 태그, 그러니까 어떤 템플릿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UI 템플릿, 그러니까 CSS 레이아웃을 갖고 있는 UI 템플릿에다가 이런 태그를 만들기만 하면 실제로 그 디자이너들이나 개발자들은 쉽게 그 정보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개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말이죠. 이제 제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린 그 HTML 태그들, 이런 태그들이 어떻게 디자인으로 승화될 수 있느냐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이 CSS라는 걸 가지고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어요. 디자이너들 분들이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을 건데,
예를 들어 이게 이제 H2, H3 태그가 있는데요. 이렇게 태그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in Australia backpacking이라는 이제 태그를 가지고 원래는 그냥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in Australia backpacking 이렇게 나오죠. 글자 좀 크게, 글자 좀 작게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걸 그 CSS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H2와 H3에 뭐 이거는 이렇게 바뀌는 걸 아시죠? 다 이렇게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바꿀 수도 있어요. 서로 위치를 H2와 H3의 위치를. 그리고 이렇게 in Australia에다가 이렇게 왼쪽에 원래는 이렇게 이걸 만들려면 테이블을 그린 다음에 이쪽에다가 이미지를 넣고 여기다가 TD를 넣고 이 밑에 그 콜스팬을 로스팬을 줘가지고 얘 한 줄을 만들죠, 그죠? 대부분 그렇게 하시죠. 근데 요렇게 H3의 스타일만 지정하면 요런 태그, 요런 걸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요런 디자인이. 그리고 아까 제가 li 태그를 보여드렸는데, li 태그의 기본 리스트의 기본 버전은 이렇게 되죠, 그죠? 리스트의 기본 버전은. 근데 여기에다가 이 li에 있는 태그의 앞쪽에 이렇게 버튼을 달 수 있어요. 버튼 달리면 어떻게 하시죠? 테이블에 다시 TD 열고 TD 두 번 열어서 이렇게 온라인 때문에 맞추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크기도 바꿀 수 있고 인덴트 같은 것도 다 조정 가능해요. 뭐 이까지는 다 알고 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와이어드의 디자인에 적용된 이제 CSS인데 예를 들어 디폴트 CSS가 이렇게 레이아웃을 짜고 난 다음에 컬러 CSS가 이렇게 색상을 만들면 여러분들이 원할 때마다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웹사이트의 색깔을 한꺼번에 뭐 사이트마다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CSS만 바꿈으로써 다양한 색상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탭마다 색상 예를 들어 메뉴마다 색상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색상들 다 다른 걸 이렇게 컬러 CSS만 바꿈으로써 전체 사이트를 바꿀 수 있겠죠. 아까 UL li 태그를 말씀드렸는데요. li 태그를 갖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이게 롤오버인데요. 롤오버를 통해서 이미지를 바꾸는 것들도 실제로 CSS만 갖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자바스크립트 아니고 CSS만 갖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아까 li 태그 가지고 이렇게 탭 메뉴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롤오버에 이렇게 만약에 이미지 바꾸는 것도 CSS만 갖고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가 아니고. 네.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HTML 태그로 보면 li 태그가 나와요. UL하고 li 태그들이. 그리고 실제로 이런 왼쪽에 CSS 레이아웃 쓰면 왼쪽에 있는 메뉴를 오른쪽으로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도가 높아진다. CSS 쓰면. 자, 그렇게 만든 디자인들이 스탑 디자인의 웹사이트를 보면 이렇게 다양한 하나의 이런 간단한 HTML 태그만 들어있는 이런 구조적인 태그만 들어있는 HTML 소스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을 CSS만 갖고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뭐 뒤에 이제 예제가 나올 CSS 젠가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사이트도 하나의 구조적인 HTML 파일을 던져주고 그걸 웹 디자인이라든 디자인을 하라고 해가지고 수백 가지의 어떤 이런 템플릿들이 나오는 CSS 파일만 갖고도 CS 파일하고 몇 개 이미지 파일 갖고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을 하나의 웹페이지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 플로우를 이렇게 해올 때 좀 바꿔야 된다. 어떤 게 바꿔야 되느냐. 기존에는 기획자들이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기획서를 만들고 할 때, 이제 디자이너나 개발자들은 딴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와가지고 얘기를 못 해요, 서로. 그죠? 기획자는 기획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획하고 난 다음에 좀 미리 만들어 봐야 되는데, 프로타이핑을 해봐야 되는데, 그걸 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디자이너들한테 던져주고,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은 그걸 가지고 계속 뭐 HTML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그림에 이제 픽셀 하나에 목숨을 거는 거죠. 이게 픽셀 하나만 고쳐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웹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만들고. 개발자는 또 그걸 가지고 코딩을 만드는데,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암호 코드 수준의 어떤 테이블 태그들 사이에서 이제 헤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리얼 타임 안에 있는 공동 어떤 프로젝트가 사실은 공동 프로젝트, 팀워크 이런 걸 많이 훼손을 합니다. 그리고 변경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죠. 프로젝트 하시다 보면. 변경사항이 생기면 일정 딜레이는 항상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항상 사이트는 제때 만들어지지 않죠. 그래서 서로 피해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웹표준이라는 방법을 써서 기획을 할 때 어떤 디자이너와 개발자들이 같이 들어오는 거죠. 같이 들어와서
그 프로타이핑을 먼저 해보라는 거예요. 웹사이트를 만들 때 웹사이트가 물론 이제 어떤 정보만 나열하는 사이트가 있는가 하면 중요한 어떤 그 프로세스를 해주는 사이트 그 프로세스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 중요한 미션 크리티컬한 영역을 미리 서로 웹표준을 가지고 간단하게 구현을 해보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구현해보면 서로 믿는 거죠. 사이트. 아, 이거 좋은 거구나, 나쁜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디자인하고 UI 개발자들이 그 디자인 작업을 구조화된 태그에다가 입히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개발자들은 그 구조화된 태그에다가 그 비즈니스 로직을 입히는 개발 작업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시메틱한 정보만 다루고 UI는 다룰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CSS에 단어가 있으니까. 별도로 이렇게 구조화된 태그를, 레이아웃만 잡혀있는 구조화된 태그를,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정보를 거의 바꿀 필요 없이 그냥 어떤 그 개발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서로 시계를 조립하듯이, 예를 들어 여기서는 뭐 앞에 뚜껑을 만들고 있고, 여기는 내부 모니터를 만들고, 여기는 줄을 만들어서 세 개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같이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공동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이제 상호 보완 작업이 되고. 이런 그 프로세스가 실제로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제가 기획자한테 그때도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우리 개발하시고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시리얼 라인에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가 있지 말고, 처음부터 같이 작업을 하는 게 좋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작업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프로타이핑을 서로 같이 해봐라.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들이. 그래서 프로타이핑을 같이 해서 이제 하면 정말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프로타이핑은 실제로 그 돌아가는 웹사이트가 미션 크리티컬한 부분이 실제로 돌아가는 부분을 만들어 볼 수 있다. 그래서 라이트 디자인, 라이트 코딩을 통해서 미리 구현하는 거죠. 한두 주 사이에 끝내야 되고. 그럼 프로타이핑을 하고 나면 어떤 그 우리 그 일을 해야 되는 어떤 목표의식과 공동의식,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그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위험 요소를 많이 제거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우리 회사에서 지금 이제 저희가 원래 지난주에 이제 그 한메일렛 개편을 했는데, 한메일렛 개편 중에 주소록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거 개발을 같이 맡았는데, 처음에 기획안이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어떤 주소록의 그 인터페이스 있잖아요. 그냥 추가하면 나오고, 하면 넣고, 확인하면 수정 버튼 나오고, 수정 누르고, 그 다음에 사이트 가고, 이런 플로우에 따라서 이렇게 만드는 이제 이런 그 기획안이 넘어왔는데, 이 기획안을 우리가 좀 바꿔보자. 그러니까 아웃룩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아웃룩처럼 우리가 이제 그냥 그 한 화면에서 모든 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어플리케이션 형태의 어떤 그 UI를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간단한 프로타이핑을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새로 개편된 이제 프로타이핑에서 개편된 이제 웹사이트가 이건데, 이렇게 오늘 혹시 가보셔서 아마 다 개편돼서 아마 한메일을 쓰시면 주소록에 가보시면 이렇게 그 그룹을 바로 추가하면 바로 추가가 되고, 여기도 추가되면 바로 추가되고, 페이지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편집을 하면 바로 편집이 됩니다. 이제 뭐 이게 그 AJAX라는 새로운 기술을 써서 이렇게 좀 바꿨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어떤 신뢰를 쌓고 기획자도 디자이너도 개발자도 서로 간에 어떤 그新 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제 개발을 했더니 좋은 결과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제 웹 표준을 만들더라도 마지막 그 이제 QA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웹 디벨로퍼 툴이나 웹 액세시빌리티 툴바나 밸리데이션 디버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웹에 많이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스크린샷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간단하게 어떤 그 방법을 이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가치가 빠졌네. 이 가치 부분은 뒤에 많은 분들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설명으로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웹 표준을 시키는 거는 마치 우리가 그 친환경주의 뭐 기업들 있잖아요. 뭐 유한킴벌이나 이런 데처럼 우리는 표준 지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게 이제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그 대표적인 예가 구글 같은 데죠. 구글 같은 데 웹 표준을 지키면서 이런 그 훌륭한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 사용자는 오피니언 리더입니다. 예를 들어 그 리눅스 사용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애플 사용자라든지 블로거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 어떤 인터넷을 앞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충족시키면 그 뒤에 따라오는 그 후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에 대한 어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수 사용자에 대한 어떤 그 만족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구글 맵 같은 경우에도 파이어폭스에서 우리가 액티브엑스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뭐 줌인, 줌아웃, 뭐 드래그 앤 드랍 기능들이 사실은 파이어폭스에서 많이 다 가능하고 이게 웹 표준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구글 맵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그 프로세스에서 말씀드린 대로 브라우저에 대한 고리가 없어지니까 표준에 따라서 만들면 그러니까 물론 배울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겠지만 개발 속도가 엄청 빨라지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레이아웃이 쉽게 변경이 가능하겠죠. 어떤 그 CSS와 또는 구조화된 태그만 바꾸면 되니까. 그리고 다양한 버전들, 그러니까 텍스트 버전이나 장애인 버전이나 PDA 버전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제공이 가능합니다. 스타일만 좀 바꾸면. 개발자 디자이너들의 협업 체제 구축도 쉽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시간도 웹 표준을 쓰면 사실 여기에 뭐 브라우저들마다 다 켜가지고 열어보고 이렇게 해야 될 시간적인 거를 다 줄여주니까 이게 시간도 많이 감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용도 많이 감소하는데요. 이 비용 감소 부분은 뒤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예를 들어서 아마 세 번째 세션에서 말씀해 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웹 표준을 만들면 사이트의 어떤 사이트의 어떤 사이즈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결국 사이즈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유지 비용들, 서버 유지 비용이라든지 트래픽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ESPN 사이트의 웹사이트에 예를 들면 이렇게 양쪽이 버전이 거의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웹 표준을 만들면서 사이트 페이지 리덕션이 그러니까 인덱스 페이지의 리덕션이 50K 정도 줄었어요. 그래서 이만한 그 어떤 밴드위스 감소 효과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좀 이따가 이제 MS에 대한 리모델링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 이거는 MS가 리모델링을 한 건 아니고요. CSS 디자이너가 그러니까 MS 웹페이지를 그 CSS 어떤 레이아웃을 만들었을 때 예를 든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테이블도 없어지고 뭐 스페이스 GIF도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나온 어떤 리덕션 감소량이 실제로 1500대의 220기가 서버들에 맞먹는다. 이런 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비용의 감소뿐만 아니라 웹 스탠다드를 지켜주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켜주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이 파이어폭스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별로 없어서 이게 아직은 문제가 안 될지 몰라도 외국에서는 실제로 파이어폭스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비즈니스를 한다고 나갈 때 우리가 뭐 지금 포털들도 막 글로벌 비즈니스를 한다고 막 바꾸고 나가는데 그럴 때 굉장히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표준을 지켜서 만드는 것. 이쯤에서 제가 퀴즈를 하나 더 드려야 되겠네요. 네. 파이어폭스가 지금 이제 1년 됐는데요. 나온 지가 1.0이 나온 지가 1년 됐는데 브라우저 점유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유럽에 있어요. 네, 유럽의 독일이 제일 높은데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이제 독일에서 브라우저 점유율이 20%, 유럽 전체에서 한 20% 정도 되고 독일에서 25%, 뭐 스웨덴 이런 데서 그걸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라우저의 점유율이 외국은 엄청 높기 때문에 표준을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윈도우 사용자도 다 파이어폭스 쓴다는 거죠. 그래서 사내에서 웹 표준을 도입할 때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느냐.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처음부터 다 고친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배우고 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죠? 서로 많이 배우고 또 문제가 있으면 현재 있는 브라우저 파이어폭스 같은 걸 써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 수정하고 그렇게 해결 방법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글 모듈라 프로젝트에 보면 웹 표준화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다 답변을 해드립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웹 표준 기술을 기본적으로 보유를 하고 또 내부에서 어떤 재교육도 계속 실시하고 이제 저희 회사의 UI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UI 가이드라인에 보면 이제 뭐 브라우저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해상도라든지 뭐 용량이라든지 액티브엑스 정책이라든지 많이 쓰지 마라 뭐 이런 정책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UI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데 이런 이제 사내의 어떤 UI 가이드라인 정책을 정해가지고 어떤 표준적인 방법을 이제 드라이브하는 그런 게 꼭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웹사이트에 가면 굉장히 배울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이드도 요즘 많이 나와 있어서 크로스 브라우징 가이드 이런 걸 찾아보시면 나와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질라 프로젝트 사이트에 가면 웹 표준화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 표준화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물어보고 답변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웹 디자인 컨퍼런스에서도 실제로 이제 CSS 레이아웃이나 웹 표준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꼭 안 가더라도 자료들 많으니까 자료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웹 표준을 기반으로 만드는 웹 에이전시 외국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심플비트나 아까 보여드린 스탑 디자인이나 이런 회사들이 실제로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많이 웹사이트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많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그 회사들이 예제나 이런 것들은 뒤에 북마크에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신 분들이 계속 소개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제 웹사이트도 있고요. 제가 아까 섹션 508을 빼먹고 갔는데 섹션 508이라는 건 뭐냐면 미국에서 갖고 있는 연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웹 표준, 그러니까 웹 접근성이나 웹 표준을 지키지 않은 사이트는 어떤 미국의 연방 정부에 그 조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품 납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법이 미국에 있습니다. 섹션 508의 법이. 우리나라도 빨리 이게 도입돼야 될 텐데. 그리고 이제 위즈 태그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CSS 레이아웃을 아마 뒤에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추가를 했는데요. 위즈 태그를 쓸 수 있는 에디터들을 좀 몇 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물론 웹사이트 찾아보시면 있을 텐데요. 이 데모 버전을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제 URL은 거기 없어요. 그래서 혹시 펜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적어서 가셔서 그냥 인터넷에 안 찾아보시고 하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westcv.com에 가면 이제 스타일 마스터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서 디자인 템플릿도 많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거고 이 강의를 다 듣고 나신 후에 하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breadsoft.com이라는 데 가면 이제 탑스타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xstandard.com이라면 이제 그 사이트에 가시면 또 에디터가 있습니다. 그 에디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좀 웹 표준을 어떤 기반으로 해주는 에디터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야 뭐 에디터 안 쓰셔도 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기획자들한테는 그렇지 않거든요. 기획자들은 어떤 템플릿 기획을 할 때 이런 표준 템플릿을 가지고 웹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서로 이런 어떤 웹에 대한 공유를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보너스로 제가 플러그인 대체 기술로 액티브엑스 대체 기술로 이제 아까 제가 주소록을 만들 때 사용했던 AJAX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XML-HTTP라는 방법을 통해서 어떤 웹브라우저와의 웹브라우저 서버 간의 어떤 페이지의 이동이 없이 바로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웹페이지가 이동하지 않더라도 내부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처럼 움직이는 그런 기술인데, 이런 기술도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우저 확장 기능 중에 이제 저희 파이어폭스 많이 쓰는 기능 중에 이제 확장 기능도 많잖아요. 그런 기능들이 실제로는 CSS와 HTML과 자바스크립트만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게 무슨 다른 기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게 확장 기능을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열어보면 거기에 XML 파일하고 CSS하고 자바스크립트밖에 없어요. 그걸로 확장 기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의 표준 움직임이 이제는 옛날에는 어떤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기본적으로만 이렇게 독점 시대에서 그 브라우저에서만 돌아가는 기술을 사용했던 데에 비해서 지금은 파이어폭스가 이제 1.1이 한 달 후면 나올 텐데 새로운 웹표준 신기술, 이미 있었던 웹표준 기술인데 아직 적용이 안 됐던 것들 많이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는 브라우저의 어떤 자유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웹을 만드는 사람들이 단순히 어떤 브라우저 하나만 보고 다시 만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투더 옛날에 들어가서 이거 또 고민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것도 만들어서 고민해야 되고 파이어폭스 고민해서 만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웹 표준만 잘 지키면 모든 브라우저에서 잘 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오겠다. 그래서 이제 2차 브라우저 전쟁은 사실 표준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실제 얘들은 뭐 뒤에 가면 많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의 웹사이트를 보여드리면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들과 다 가미되어 있죠. 근데 이거의 소스 코드를 보면 테이블 태그는 하나도 없이 이렇게 구조화된 태그만 있습니다. 이거를 스타일을 걷어내면 이렇게 브라우저를 줄여도 이렇게 내용만 남죠. 이런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 아름다우면서 구조화 표현이 분리가 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액세시빌리티가 높은. 네.
그 해외 주요 사이트들이 다 이제 지금 그 CSS 레이아웃을 바뀌고 있어요. 야후나 MSN이나 ABC나 맥캐스트나 스프린트나 이런 사이트들이 다 바뀌고 있고, 아까 제가 처음에 저희 회사의 사이트 보여드렸는데, 저희 회사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저희가 뉴 다음탑이 오픈을 했는데, 뉴 다음탑도 CSS 레이아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랑 겸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예제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추가를 한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냐, 웹 표준에 관련해서. 작년부터 굉장히 이런 이슈가, 참 많이 제기가 돼가지고, 원래부터는 행정자치부에서 이제 공공기관 웹 홈페이지를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 지표에 웹 표준이 전격적으로 도입됐어요. 혹시 여기 뭐 공공 프로젝트 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반기에 RFP가 꼭 들어갈 겁니다. 웹 표준을 준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TTA에 이제 저희 웹 표준 접근성 가이드라는 표준안이 채택됐고, 이런 구축 가이드 이런 것들이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터넷 뱅킹 많이 안 되잖아요. 인터넷 뱅킹 때문에 파이어폭스 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파이어폭스를 이용해서 이제 인터넷 뱅킹 서비스도 아마 하반기에 이제 한두 개 은행들부터 아마 도입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부분에서도 뭐, 지금, 야후 코리아도 지금 이제 CSS를 사용하고 있고요. 다음도 마찬가지로 저희 이제 해서 리뉴얼을 진행하고 있고, 또 많은 블로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파이어폭스 쓰는 사람들이 웹 표준에 관련된 붐업을 하고 있고, 또 오늘 같은 세미나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이제 붐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한번 또 한다 그러면 또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막 이게 뭐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장점이 그건데, 하겠다 그러면 확실히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장점인데, 결국 이제 희망은 있다. 이게 이제 꼭 외국의 어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이제 한 1, 2년 사이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고, 외국에 나가서도 떳떳하게, 우리나라 웹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인프라적으로 다 선진국 대열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북마크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소개해드렸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간략한 내용들은 이제 뒤에 강사들이 계속적으로 추가해가면서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을 계속 이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또 이 워크샵에 참여해주신, 이 세미나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이걸 만들어준 코리아인터넷닷컴에도 제가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개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했다, 이거 너무 할 필요 없고, 지금부터 여기서 배워서 우리가 우리 웹사이트부터 조금씩 진행해 나면 이제 우리나라 앞으로 웹이 이렇게 더 발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척자라는 마인드를 가지시고 좀 심기일전하셔서 국내 웹 표준 사이트가 계속 많아지게 되도록 좀 이렇게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